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방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고 기분 좋게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현지에서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벌이던 그 군사훈련을 계획대로 끝내고 일부 군을 기지로 복귀시키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 소식이 한 새벽 한 3시 반 이런 그 아침에 전해졌고요. 그동안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동안 급등했던 유가가 3%대로 하락을 했고 또 금리는 올라서 미국채 10년물은 다시 2%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쟁 공포가 줄어들면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감소한 것이죠. 뉴욕 증시는 폭등세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흐름을 유지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1%대 중반, 나스닥은 2% 중반까지 상승한 수준에서 좀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인플레이션 관련 발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전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그 뉴욕 연의 조사에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8%로 11월에 조사한 수치 6%보다 좀 낮아졌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5%로 지난해 11월 수치 4%보다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대비 9.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서 9%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특히 전달에 비해서 1.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12월에는 0.4%였는데 그리고 월가 예상도 0.5% 상승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PPI의 그 전월 대비 상승률은 작년 11월 0.9에서 12월 0.4로 둔화됐었는데 11월에 또다시 1%대로 치솟아서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한 달 전보다 0.8%, 1년 전보다는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범위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광범위하게 올랐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완벽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합돼서 PPI가 급등했다면서 이 수치는 올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PPI가 나온 뒤에 시티그룹은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0bp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시티와 JP모건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뉴욕지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제조업 지수에서도 세부 지수 중에 가격 수용 지수가 54.1로 전월 37.1보다 훨씬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PPI가 높게 오른 것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다만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국채 2년물 금리는 이날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월가 관계자는 PPI 지표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왔지만 1월에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시장에 반영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단기금리의 경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나치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통에 이미 크게 올라 있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쟁 발발 우려로 월가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소를 두고 러시아는 처음부터 가짜 뉴스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희망적이긴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게 아니다 이런 반응인데요. 바이탈 알리지 애담 크리스팔리 설립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한 비교적 중요한 발전이라면서 아마도 이번 위기 전체에서 적어도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가장 중요한 완화 조치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움직임이 놀랄 만한 것은 아니며 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에는 여전히 10만 명 이상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고 러시아군은 여전히 벨로루시에서 군사 후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전체 위기 차원에서 보면 확실히 고무적인 발전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드 데이비스의 에드 콜리스트 미국 주식 전략가와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뭘 하려는지는 푸틴만이 알고 있다면서 군대를 최전선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렇게 확언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단지 신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다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양측 모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헨리 보이드 연구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요. 의미 있는 철수를 위해서는 탱크와 같은 중장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당한 규모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력을 군인을 이동하는 건 쉬운데 군대가 또 국경에 가까운 임시기지가 아니라 원래 주둔하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며칠 내로 침공할 수 있는 게 그냥 일주일 내로 침공할 가능성 이 정도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절반의 철수는 속임수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군대를 교대로 배치해 왔는데 이런 작업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군대의 대규모 이동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술적인 책락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을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서방 당국자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비슷하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모스크바의 발표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위한 이유를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지상에서 그런 군인 축소의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련해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일부 군부대가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부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분석가들은 그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위치에 있고 15만 명 이상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주변에서 언제든 침공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더 늦기 전에 떠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는 16일을 디데이로 잡았었는데 의혹들이 말끔하게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체크해볼 만한 이슈와 이벤트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바뀌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 상황을 계속해서 잘 봐야겠죠. 그리고 16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 1월 FMC 회의록이 나옵니다. 이날 그 10년물 금리 상승이 오늘 10년물 금리 상승에는 이 보고서 발표가 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회의록의 대차제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양쪽 긴축, QT와 관련된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다시 10년물 금리 매도, 즉 10년물 금리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그 12월 FMC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도 시장이 놀랬던 거는 대차제조표 축소 논의가 상당히 예상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탓에 계속해서 그 페드 멤버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7일 목요일에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또 세인트리트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또 연설을 합니다. 또 금요일에는 미국 통화정책 포럼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시카고 연방은행의 찰스 에번스 총재 등이 참석을 합니다. 이들의 발언이 시장을 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